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동반하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와 잘 맞을까?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쁨과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는 어쩌면 평생을 걸쳐 배워야 할 삶의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건 역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그의 말버릇과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을 선택하고 다듬는다고 생각하지만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반복되는 언어, 습관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생각과 가치관, 심지어는 무의식적인 본성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강물이 오랜 시간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동시에 우리의 인격을 반영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자신의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런 행동이 내면에 숨겨진 불안감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감추려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거나 남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남의 말을 자주 끊거나 대화의 흐름을 독점하려 드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에 급급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일방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맹신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은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 깊은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겸손은 미덕이지만 가식적인 겸손은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과장된 자기 비하를 통해 타인의 칭찬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진실된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종 타인의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계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미리 자신을 낮추는 심리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버릇은 단순한 언어 습관을 넘어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인성,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됩니다. 더 나아가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거나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웃음을 유발하려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거나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유머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즐거움을 주지만 그 유머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더 이상 유머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감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 탓을 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 사람의 진실성 결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선택, 문장 구조, 그리고 말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고고학자가 되어 유물을 발굴하듯 그의 언어 속에서 숨겨진 인성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말은 때로 본심을 감추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비언어적 신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짓, 표정, 눈빛, 자세, 심지어는 타인과의 공간적 거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감정과 심리, 상태, 그리고 인성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냅니다. 마치 바다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의 내면 역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눈빛은 감정의 창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맑고 안정적인 눈빛은 솔직함과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불안하게 흔들리거나 시선을 회피하는 눈빛은 거짓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화 중 눈을 마주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집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무 강렬하거나 부담스러운 시선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표정은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비언어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따뜻함과 호의를 전달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미소는 가식적이거나 불편한 감정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 드러나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 즉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정의 섬광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상대방의 본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몸짓과 자세는 그 사람의 태도나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는 방어적이거나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리를 계속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행동은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공간적 거리 또한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유지하는 거리는 그들 사이의 관계와 편안함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관계에 대한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으며 불편하거나 낯선 관계일수록 거리가 멀어집니다. 목소리의 억양과 속도 역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억양과 속도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와 감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고 높은 톤의 목소리는 흥분이나 긴장을 나타낼 수 있고 느리고 낮은 톤의 목소리는 차분함이나 슬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더듬는 것은 불안감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언어적 신호들은 단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린다면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마치 퍼즐 조각과 같아서 하나하나의 조각이 모여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됩니다. 이렇듯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타인의 진정한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했지만 때로는 말보다 몸이 더 솔직한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그의 행동 관찰입니다. 말과 비언어적 신호가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이나 일시적인 상태를 드러낸다면 행동은 그 사람의 일관된 가치관과 본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곧 그 사람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인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의 행동을 통해 비로소 드러납니다. 돈을 갚을 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거나 갚는 것을 계속 미루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소액이라도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은 기본적인 신뢰가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대 중 하나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의 반응도 중요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나중에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이나 돈을 가졌을 때의 태도 역시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힘든 시기에는 겸손하고 조심스럽지만 권력이나 부를 얻게 되면 오만해지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권력은 사람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약속 이행에 대한 태도 또한 그 사람의 인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쉽게 여기지 않고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어기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 역시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진심으로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내면에 열등감이나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은 넓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나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지 아니면 당황하거나 분노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는 그 사람의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평소의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즉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당 종업원이나 대중교통기사 등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는지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례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이득과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네 번째는 바로 그의 차림새입니다. 물론 옷차림만으로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의 외적인 모습은 분명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인 지층이 그 지역의 역사를 말해주듯 한 사람의 차림새는 그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림새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편한 자리나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필요할 때만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성향, 즉 계산적이거나 가식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처럼 진정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은 확고한 가치관과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취향과 편안함을 중시하며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 적절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거칠애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철학을 반영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인 셈입니다. 단순히 명품으로 휘감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좋은 인성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적인 과시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옷의 가격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옷차림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발이나 액세서리 같은 작은 요소들도 상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청결함이나 세심함을 보여줄 수 있고, 액세서리는 취향이나 관심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돌보고 주변을 정리하며 살아가는지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더라도 신발이 더럽거나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그 사람의 세심함 부족이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차림새는 단순히 겉모습을 넘어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모습은 내적인 모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움은 가장 좋은 추천서이다라고 했지만,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내면의 질서와 조화가 반영된 외적인 태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인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5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낭비를 피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마치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험난한 길과 안전한 길을 미리 파악하여 여정을 계획하듯,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독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심지어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초기에 상대방의 인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뒤늦게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대나 오해로 인해 실망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대로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책임감이 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인성 파악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려는 과정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언어를 관찰하면서 나 자신은 혹시 저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인성 파악은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친구를 사귀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혹은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거나 매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성에 문제가 있다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평화와 관계의 질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타인의 인성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했지만 때로는 그 본성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통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